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경욱 의원과 꽤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저는 최장수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당시 KBS 기자 시절에 그 열린 토론의 사회를 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KBS 9시 앵커를 맡기도 했죠. 당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저와 홍성결 고수, 이 진보 진영 쪽에서는 박상철 교수 그리고 정치평론가 박상병 씨, 이런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당시 제가 사회자 민경욱에게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그 어떤 핵심 요점을 꼬박꼬박 노트에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럴까? 그 핵심 이슈에 관해서 뭔가 정리된 논점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본인이 나중에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머릿속에 입력시켜서 본인이 정세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하여튼 좋은 의미에서의 야심을 가지고 있구나. 혹시 정계에 진출할 뜻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4번 민경욱 의원의 행보가 걱정스럽고 그리고 심히 우려되는 것은 그가 한국 사회 우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는 우선 KBS 앵커를 했습니다. KBS 앵커는 9시 뉴스 앵커는 간판 방송 언론인입니다. 언론인의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자유한국당의 대변인도 했었죠. 그래서 민경욱 이꼬르 우파 대변인,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막말 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좌파나 중도층의 인사들에게는 우파의 강경투사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민경욱 의원이 지금 선거 조작설 문제로 완전히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급하게, 너무 지나친 선거 조작 확신에 차서 마구 달리다가 재검표 결과,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 재검표에서 선거 조작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러면 달리다가 끝은 어딘가? 벼랑 끝 아닙니까? 벼랑 끝. 벼랑 끝에서 뚝 떨어지면 본인이 어떤 입을 상처나 정치 생명의 영향,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저 세 가지 이미지 때문에 우파가 입을 손해. 많은 좌파는 경멸할 것이고 중도는 등을 돌릴 것입니다. 우파의 대표적인 강경투사 중에 한 사람인 민경욱,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던 민경욱, 우파 정권에서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던 민경욱, 저 사람이 선거 조작,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대사, 중요한 문제에 마구 저렇게 근거 없이 내달리다가 재검표 결과를 보니까 꽝으로 드러났다. 역시 우파는 안 돼. 우파의 실력은 저것밖에 안 돼. 라는 식의 어떤 비방과 매도가 우파에게 가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파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재검표 결과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재검표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민경욱 의원도 공병호 박사처럼 공병호 소장처럼 레드라인을 마구마구 넘어서고 있다. 아예 부정선거라고 못을 박아서 몰아치고 있다.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책임은 어떻게 질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어저께 민경욱 의원이 발표한 그리고 이제 의혹 보고 대회라는 걸 그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 여럿이 발견이 됩니다. 또 이 전반부에는 전부 과거에 했던 6336, 63대 36, 0.39 이런 것의 재탕, 삼탕 이런 것이고 나중에 내놓은 새로운 이 증거라는 것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관리관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고 번호표도 뜯기지 않은 당일 비례대표 용지가 수장이 사전 투표하면서 발견이 됐다. 또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이 사전 투표지와 또 이 봉투 이런 것들에 파쇄된 뭉치 뭐 이런 주장 그리고 헬스클럽의 사전 투표지 뭉치함 또 같은 투표함에서 나온 비례대표 용지의 색깔이 달랐다. 그리고 이른바 기수기에 외부 통신과 연결이 되는 모뎀이 장착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주장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라는 구체적인 어떤 이런 지시 없이 막연하게 그리고 뭐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선거 부정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투개표 관리상에 뭐 이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더라도 투개표 관리상의 부실이라든가 실수 뭐 이런 것들 사실인 경우에 이런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선거 부정의 증거라고 마구잡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더욱 놀란 것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재검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밝힌 것입니다. 자, 1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단순한 숫자 재검표를 통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재검표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아마 재검표 결과 선거 조작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도 선관위 서버를 또 포렌식 해야 된다. 투표지 관리기들 보관한 거, 투표지 분류기 보관한 것들 전부 공개해라. 이런 주장까지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 모순입니다. 자신이 어저께 얘기할 때 민주당의 남영희 후보가 171표 차로 인천 동구 미추홀 선거구에서 패했는데 재검표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선거소송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포기한 것을 들어서 재검표를 하면 선거 조작이 드러날까봐 위에서 압력을 받고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남영희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검표를 하면 선거 조작 여부가 가려진다는 뜻 아닙니까? 명백히 본인이 다 시인을 해놓고 그런 논리로 남영희 후보를 공격을 해놓고 이제는 재검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뜻에 2번 2년 전 지방선거 때는 출구조사가 압승으로 나오니까 민주당이 크게 TV 카메라 앞에서 웃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조용했다. 몇 명이 웃으려고 그러니까 이낙연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선거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압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아니 이낙연 선대위원장, 이낙연 전 총리의 특기가 저거 아닙니까? 항상 이 로우키 모드로 가는 것, 겉으로 위장된 겸손의 모드로 가는 것, 말도 나지막히 하고 절대 뭐 과장하거나 막 이 자화자찬하거나 이렇게 좋아하거나 이런 거 절대 피하면서 로우키로 가자는 게 이낙연 위원장의 전략 아닙니까? 그 전략에 따라서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출구 조사 결과 압승이 나올 테니까 그때 환호하면 우리가 5만으로 비춰지니까 우리 로우키로 가자. 다 사전에 그렇게 다 짠 거 아닙니까? 선거 조작을 했고 선거 조작을 알아서가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 압승이 예견됐으니까 다 그런 거. 응? 그리고 양정철이가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고 얘기했던 게 또 조작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떤 정치 세력이 선거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뒀을 때, 응? 응?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취를 국민들이 인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보 정치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민심은 무섭다. 참 선거 결과가 정말이지 이게 무거운 바위처럼 느껴진다. 무섭고 두렵다. 이것을 하나의 중책이자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부담으로 느낀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정철이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통합당에서 선거에서 압승했으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나 또는 박형준 선대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나 다 저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사명이자 의무로 받아들인다. 저것을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내세우면 도대체 우파의 실력을 좌파나 중도층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민경욱 의원, 제발 오버하지 말고 깨끗하게 재검표 결과에 승복을 해서 우리 새 출발합시다. 우파를 혁신해서 우파를 단결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 정권 탈환의 길로 같이 손잡고 나아갑시다.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너무 대달리면 끝은 벼랑 끝입니다. 감사합니다.